자, 전국의 지역구는 253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49개 있죠. 그 가운데 벌써부터 후끈 날아오르고 있는 지역. 서울의 중성동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에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임종석 씨는 아마 민주당에서 저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왜?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이겠지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거기다가 자기 사람 밀어넣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아주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친명이 아니라 친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중성동갑 지역의 친문의 임종석이 아니라 친명의 누군가를 꽂으려 할 겁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성동갑 지역에 민주당에서 조상호라는 민주당의 법률위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대장동 재판의 이 대표의 변호인입니다. 이 조상호 씨의 이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성동갑 지역에 이 조상호 선수가 나가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조상호, 친명 중에 친명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치밀한 변론 준비로 끝내 막아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변호인으로 당사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싸워 막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든든한 방패였던 변호사 조상호가 국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법비들의 검찰농단, 사법농단을 끝장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 창당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대다수 당원과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숨길 거짓 명분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성동갑 지역의 민주당에서는 이 조상호 선수의 경쟁력을 조사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라 이 조상호 부위원장, 친명 중에 친명, 이런 사람이 전략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갑 지역에 단도직입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말하고 한심한 시스템 공천, 본인이 손을 들거나 본인이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후보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은 용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후에 훗날에 지금 후보들이 아무리 험지에서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있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먼저 어떤 민주당 공천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의견 제시보다 본인의 내부적인 그 어떤 민심을 한번 들어보셔서 한 바람이 있고 저희는 중구 성동구 갑도 말씀드리지만 홍익표 기조
이제 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예.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서초로요. 예, 그러면 당헌 당규상의 전략 지역구인데 이것도 임종석 의원 지역구 말고 지금 11개 지역구가 사실은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 뭐 기자들이라든지 당원들에게도 어떤 평판 조사도 하거든요. 그런 예, 예.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임종석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예. 조상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보고 그 절차 중에도 한번 또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서민 교수님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종의 좀 집안 싸움이 있는 것이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뭐 또는 누가 있을까요? 고민정, 또 누가 있을까요? 이인영. 뭐 이런 선수들은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친명 쪽에서는 아니 지금의 당의 주류는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지요 라고 하면서 친문 진영을 향해서 뭔가 친명 진영에서는 계속 잽잽잽 이런 걸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민주당 내에 이제 집안 싸움 모양새인데 글쎄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나를 지켜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명이냐 친문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친명이란 분들도 사실 대부분 다 친문이었던 분들이 그냥 이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친명으로 돌아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이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비판을 은근히 좀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번 단식장 가서 거기서 우니까 갑자기 이제 공천 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래서 임종석 같은 경우도 이제 조언을 하자면 이분도 이제 지금이라도 가서 그냥 나 열심히 충성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만 하면 저는 공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 조상호라는 분이 네. 이 저기 천안함 막말하셨지 않습니까? 그 뭐냐 저기 아. 함장이 이제 네. 부하들 수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참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같으면은 진작에 컷오프 됐을 일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충성 맹세만 하면 저는 공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스탠스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임종석 내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될지라도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중성동갑 지역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